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피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기미와 검버섯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기미와 검버섯이 얼굴에 생기면 그로 인한 스트레스와 자신감 저하는 상상 이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바로 소주와 식초라는 다소 믿기 어려운 조합을 통해 말이죠. 처음에는 이 방법이 믿기 힘들었어요. 민간요법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은 누구나 한 번쯤 가져봤을 거예요. 하지만 저 역시 피부과 의사로서 40년을 넘게 일을 하면서 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봐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 이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방법을 접했을 때 사실 별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선배님이 전해준 이야기일 뿐이었으니까요. 소주에 이걸 한 방울 넣고 발라봐. 2주 만에 기미가 사라져. 그 말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그런데 그 선배님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저는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사진 속에서 2주 전과 2주 후의 얼굴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소주와 식초를 섞은 간단한 방법이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었지만 저는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예상외로 기적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소주와 식초, 딱 그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듣고 믿기 어렵겠지만 실험을 통해 저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식초 속의 아세트산과 소주의 알코올이 피부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미묘한 화학적 반응이 기미와 검버섯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저의 경험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궁금하시죠? 소주와 식초가 피부에 미치는 효과가 정말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민간요법에 불과한 걸까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그 답을 알게 되실 거예요. 기미와 검버섯은 피부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더욱 심각한 고민거리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아마 기미나 검버섯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을 거예요. 기미는 얼굴에 얼룩처럼 퍼져 있는 갈색 또는 검은 반점을 말하며 검버섯은 피부 표면에 딱딱하고 거칠게 올라오는 점들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피부의 미간을 크게 해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자신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미는 주로 자외선에 의해 발생합니다. 햇빛을 오래 쬐면서 피부의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축적되기 때문이죠. 이 색소는 피부를 보호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기미로 변하게 됩니다. 검버섯은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콜라겐이 줄어들고 피부가 얇아져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문제죠. 기미와 검버섯이 얼굴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은 이를 가리기 위해 화장을 두껍게 하거나 피부과 시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미와 검버섯은 단순히 화장으로 덮거나 시술로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원인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 화장품을 이용한 관리 등이 있겠지만 이들은 모두 일정 비용이 들고 결과도 시간이 지나야 나타납니다. 게다가 일부 시술은 부작용을 동반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비용도 적고 시간이 걸리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주와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소주와 식초가 어떻게 기미와 검버섯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피부의 세포 재생과 멜라닌 색소 분해에 있습니다. 소주 속의 알코올은 피부 표면에 쌓인 불필요한 기름과 각질을 녹여주고 식초는 피부의 pH를 조절하며 멜라닌 색소의 산화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이 결합되면 기미와 검버섯을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여러 환자들과 함께 실험해본 결과 2주 만에 눈에 띄게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를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저의 경험상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기미와 검버섯을 확연히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중요한 점은 정확한 사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소주와 식초의 비율을 잘 맞추고 사용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사용법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기미와 검버섯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소주와 식초를 사용해 볼 결정을 내린다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피부과에서 받는
전문적인 치료입니다. 레이저 시술, 화학 필링, 그리고 다양한 피부 관리 치료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일정한 비용이 들고 때로는 몇 번의 시술을 받아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치료 방법이 비용이 높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는 것이 바로 민간요법입니다. 민간요법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온 전통적인 방법들이지만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주와 식초가 정말 기미와 검버섯을 없앨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민간요법에 대해 불신을 품고 있는 이유는 바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실험을 하고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본 결과 민간요법이 효과적인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과에서 받는 치료와 민간요법은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과 치료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여러 번의 시술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요법은 저렴하고 간단하게 시도할 수 있지만 그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민간요법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주와 식초를 사용한 방법은 자극이적,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서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자극이 적다는 점입니다. 전문적인 시술을 받을 때는 피부가 강한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는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 소주와 식초는 자연스럽게 피부를 정화하고 자극 없이 기미와 검버섯을 제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통해 피부의 개선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민간요법과 전문적인 치료법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일 수 있습니다. 만약 레이저 시술이나 화학 필링을 받으신 후 그 후 관리 방법으로 소주와 식초를 사용하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요법을 먼저 시도해본 후 그 효과가 미미하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꾸준히 그리고 정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기미와 검버섯을 치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피부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치료가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민간요법도 충분히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40년 넘게 피부를 다뤄온 제 입장에서 많은 치료법과 방법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소주와 식초라는 민간요법을 처음 접했을 때의 일이었죠. 처음에는 정말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민간요법이 어떻게 현대 피부과의 진단과 치료 방식에 맞을 수 있을까? 그런데 실험을 통해 저는 이 방법이 사실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를 제 환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이 방법을 처음 접한 것은 한은태한 선배 피부과 의사로부터였습니다. 그분은 과거 지방의 작은 진료소에서 일하셨고 그곳에서 기미와 검버섯을 치료하려는 여러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분은 소주에 이걸 한 방울 넣고 발라봐 기미가 사라져라는 말을 저에게 해주어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보여준 환자들의 사진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2주 전과 2주 후 그 환자의 얼굴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도 직접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십 명의 환자들에게 동의를 받고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양을 사용하며 그들의 피부 상태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미가 옅어지고 검버섯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주와 식초를 섞어 놓고 아무 때나 아무 방식으로 사용하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깨끗이 세안을 한 후 면봉에 적신 용액을 기미가 있는 부위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살짝 두드려 주었고 5분 정도 기다린 후 닦아냈습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한 진정제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피부 자극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피부 치료법에서는 치료 후 자극이나 따끔거림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방법은 그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계속해서 권장하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기미와 검버섯을 개선하는 효과를 경험했고 그들은 다시 자신의 피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는 40년간 피부를 다뤄본 의사로서 이 방법이 실험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기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실험을 통해
저는 민간요법이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사용하면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방법을 실제로 사용한 사람들은 선생님, 왜 아무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나요? 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가치 있는 정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민간요법이든 전문치료든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정확한 관리입니다. 제가 처음 이 방법을 권장한 환자 중 한 분은 73세의 여성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40대 후반부터 점점 더 심해진 기미와 검버섯으로 얼굴이 얼룩덜룩한 상태였어요. 60대 후반이 되자 그녀의 얼굴 절반은 기미와 검버섯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상태를 보면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 번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기미와 검버섯은 몇 달 후면 다시 돌아왔고 아무리 레이저를 써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고 이제는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 선생님,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화장으로 기미와 검버섯을 가리려고 했지만 그것도 점점 힘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소주와 식초를 활용한 방법을 권해봤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며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지 않으면 절망적일 거라는 마음으로 이 방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세안을 하고 면봉으로 소주와 식초를 섞은 용액을 기미와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살짝 두드려 발랐습니다. 첫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7일째 되던 날 그녀는 진료실에 들어오면서 눈이 반짝이더군요. 선생님, 이거 봐요. 라고 하며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2주 전의 사진과 비교해보니 기미와 검버섯이 확연히 옅어지고 특히 검버섯 부위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얼굴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방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는 이 방법이 여러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계속해서 이 방법을 사용해 기미와 검버섯이 거의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표정도 점점 더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감 있게 웃을 수 있게 되었죠. 이 여성 환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같은 방법을 다른 환자들에게도 적용해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의 경험상 이 방법은 확실히 효과적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그들만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해주었고 이는 피부의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것처럼 이 방법은 단순히 피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굴에 생긴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마음과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소한 변화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삶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방법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소주와 식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주와 식초가 피부에 이토록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그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주와 식초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주에는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알코올은 피부 표면의 기름과 각질을 제거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피부에 쌓인 불필요한 각질과 기름이 제거되면 피부 표면이 깨끗해지고 다른 유효 성분들이 피부에 더 잘 흡수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피부관리 제품들, 예를 들어 기미 제거 크림이나 보습제, 이런 것들의 효과는 사실 피부가 깨끗해야 제대로 나타납니다. 소주에 포함된 알코올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죠. 그 다음 식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식초는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식초 속의 아세트산 때문입니다. 아세트산은 피부의 pH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피부 관리에서 pH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pH가 너무 높거나 낮으면 피부가 자극을 받거나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피부에 적절한 산성을 유지시켜주고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침착되지 않도록 억제합니다. 또한 식초는 피부 속의 멜라닌 색소를 부드럽게 분해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미나 검버섯과 같은 색소 문제가 있는 부위에 사용하면 그 색소가 서서히 희미해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식초와 소주의 조합은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미와 검버섯을 제거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피부 속의 죽은 세포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며 피부는 더 밝고 깨끗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피부가 자연스럽게 재생되면서 기미와 검버섯이 차츰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그저 무작정 섞어서 발라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비율과 사용 방법이 중요합니다. 소주와 식초의 비율은 반드시 11로 맞춰야 하며 식초는 절대로 2방울 이상 넣지 말아야 합니다. 식초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자극이 심해지고 오히려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주와 식초를 섞은 용액을 사용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봉에 적당량을 묻혀 기미나 검버섯 부위에만 살짝 두드리듯 발라주어야 합니다. 너무 넓은 부위에 발라서는 안 되며 일정 시간 후에 반드시 닦아내야 합니다. 이 간단한 과정이 피부에 최적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한 많은 환자들이 기미와 검버섯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피부톤이 밝아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피부 관리와 관련된 많은 방법들이 있었지만 소주와 식초처럼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정말 드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만약 기미와 검버섯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 빠르게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 방법을 사용하기 전에는 자신의 피부 상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른 방법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로 소주와 식초를 사용하면서 기미와 검버섯의 변화를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7일 동안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피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이 기간이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동안은 피부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첫 일주일은 크게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처음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첫 번째 주에는 기미와 검버섯에 큰 변화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부 내부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주와 식초가 피부에 작용하면서 피부 표면의 각질이 제거되고 불필요한 기름과 세포가 깨끗이 청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피부가 점차적으로 깨끗해지며 다른 피부관리 제품들이 더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인내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때 무리하게 사용을 늘리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부가 여전히 적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피부가 적응하면서 과도한 자극을 피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첫 번째 주 동안 피부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너무 급하게 변화를 기대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면 기미의 색이 조금씩 옅어지고 검버섯이 더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피부에 부드러운 느낌이 드는 것은 피부 표면의 각질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이 방법을 계속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눈에 띄는 변화가 많지 않지만 피부 속에서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때가 바로 중요한 시점으로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면 더욱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가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주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변화는 분명히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부의 톤이 점차 밝아지고 기미와 검버섯이 있는 부위의 경계가 흐려지며 점차 기미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7일이 지난 후부터 피부의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부터는 여러분이 그동안의 노력과 인내가 결실을 맺고 있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첫 7일 동안 피부가 겪는 변화는 그 자체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기간을 거쳐야만 이후에 더욱 눈에 띄는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가 지나고 변화를 조금씩 느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와 인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첫 7일 동안 조급하게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그 과정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소주와 식초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고 그로 인해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주와 식초를 제대로 사용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와 식초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세요.